이번에는 진짜 많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많이 질문한다는 얘기는 많이 틀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SA 계좌에 이걸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이거 하나만 확인하셔도 수수료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고 수익률을 더 높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ISA 계좌는 중개형으로 가입해 주세요. 그냥 뭐 유튜브 영상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재테크에 관심도 없고 이러면은 뭐 중개형으로 하든 신탁형으로 하든 일임형으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만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이 영상 좀 보고 뭐 제가 카페에 글 써놓은 거 컨텐츠 좀 보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왜 이 영상 왜 또 찍냐면은 1년 전에도 찍었는데 왜 또 찍냐면 댓글 이렇게 보이세요? 지금 이거 중개형 맞냐, 이거 맞냐, 저거 맞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영상 통해서 ISA 중개형으로 바꾸시고 왜 바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래서 바꿔야 되는구나, 이래서 꼭 바꿔야 되는구나,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예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이게 뭔지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중개형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설명드릴게요. 그냥 클릭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영상 그냥 보면은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보세요. 그럼 세 번째는 그래서 중개형 만든 다음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충 자료 이런 거는 카페에 올려둘게요.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ISA 계좌 뭔지는 아시겠죠? 이거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ISA 계좌 영상이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전 국민 다 보셨을 거예요. ISA 계좌 영상 제 거를 보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막 영상 찍고 이랬으니까 안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계좌고, 비과세 계좌란 뜻은 내가 돈을 굴릴 때 세금이 안 떼 나가니까 더 많이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다, 효과적인 계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얘기할 게, ISA 계좌는 종류가 있습니다. ISA 계좌 끝, 이게 아니에요. ISA 계좌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통장에도 그냥 일반 통장이 있고 월급 통장이 있고 CMA 통장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는 것처럼 통장하고 끝이 아니라 ISA 계좌도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이제 세 개가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에요. 신탁형, 일임형은 은행,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중개형은 증권사에서만 돼요. 내가 은행에서 ISA 계좌 가입했다 이러면은 신탁형이나 일임형이에요. 바꾸셔야 돼요. 은행에서 가입했다 바꾸세요. 그 다음 이제 운용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일임형 같은 경우는 내가 돈 넣어놓을 테니까 전문가가 굴려줘, 이런 거예요. 전문가가 굴려주는 게 효과가 있나 없나는 뒤에 얘기 드릴게요. 신탁형 같은 경우는 내가 돈 맡기고 너가 어떻게 할지까지 정해줄 테니까 그거에 맞게 전문가분이 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약간 다르죠, 신탁형이랑 일임형이랑.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중개형은 내가 관리하는 거, 내가 스스로 하는 거. 그럼 이제 수수료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 쓰냐 안 쓰냐잖아요. 지금 사람 쓰니까 당연히 수수료가 많이 나오겠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럼 사람 안 쓰고 내가 스스로 한다, 셀프로, 싸겠죠. 이거 뭐 수수료 차이도 나중에 찾아보니까 한 6배 정도 차이가 나요. 수수료 차이가 6배나 난다는 얘기는 똑같이 굴렸는데 이 사람은 수수료가 적어서 수익률이 이만큼 높아지고 복리 효과도 더 많이 볼 수 있고, 이 사람은 수수료가 커가지고 수수료가 떼 나가는 것 때문에 복리 효과가 적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1년, 2년 이럴 때는 별로 차이 안 나지만 내가 이제 은퇴하고도 자산을 굴려야 되니까 10년, 막 30년 이렇게 되면은 이 금액 차이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 갭이. 그리고 뭐 신탁형이나 일임형은 펀드나 ELS, DLS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개형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상장된 ETF들, 주식, 채권 이런 것도 고를 수 있는데 ETF들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아셔도 돼요. 그럼 이제 차이점이 이렇게 분류가 되셨죠?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 그냥 나는 재테크 잘 모르고 너 영상 보고 ISA 계좌 간신히 만들었다, 만들었는데 또 관리하라 그러니까 너무 귀찮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잖아요. 한 절반 정도는 그러실 거예요. 근데 조금만 신경 쓰면, 클릭 몇 번만 하면은 돈도 아끼고 수익률도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럼 전문가분들이 얼마나 수익을 냈냐, 수수료를 가져갔으면은 그거 가져간 만큼 수익률을 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이건 금융투자협회에 돈을 내가 전문가한테 맡겼을 때 이 ISA 계좌들이 얼마나 잘 굴러갔을까, 이런 것도 수익률이 나와 있어요. 최근 1년 수익률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위험일 때 가장 높았던 수익률이 22% 정도였고,
아주 그냥 안전한 거, 그냥 예적금 이런 걸로 굴리면은 제일 낮았을 때가 한 3% 정도 수익률을 봤을 때예요. 근데 여기다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수수료 또 가져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문가가 가져가는 수수료라고 하면 ISA 계좌 1위명에 따른 수수료를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따로 뭐 증권사 수수료가 또 나가고 매수 매도하는 데 따라서. 근데 아무래도 우리 머니하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막 저위험 상품 얘기하고 포트폴리오 막 자산 배분해가지고 막 투자하는 거 얘기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어서 구독을 하신 걸 거잖아요. 아무래도 초고위험, 고위험 이런 상품들을 고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중위험이나 이런 상품들을 봤을 때 한 10% 정도를 평균적으로 봤을 텐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더 신경 써서 투자를 하면은 굳이 전문가한테 수수료를 주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익률이에요. 정확하게 이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데이라 그래서 수강생들 다 모여가지고 리밸런싱 하고 그다음 뭐 어떻게 됐나 이런 거 쭉 체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온 글들 보면은 리밸런싱 했을 때 수익률이 뭐 적게는 뭐 5%, 많게는 뭐 20% 이렇게 쭉 되어 있죠. 본인들 이제 성향 따라서. 그래서 굳이 내가 전문가한테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어요. 수수료가 뭐 0.5%여가지고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1년, 10년, 30년 하면은 진짜 나중에는 큰 금액이 차이가 나요. 왜 증권사나 이런 은행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막 몇 조씩 하고 그러겠어요. 이게 진짜 작아 보여도 큰 금액이에요. 그럼 이제 설명드린 게 1위명, 신탁형, 중개형이 나뉜다. 신탁형 1위명으로 맡길까 말까 전문가들 봤을 때 그냥 굴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개형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중개형을 어떻게 가입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클릭 몇 번이면 돼요. 첫 번째 그냥 상품 들어가가지고 중개형 ISA 누르고 개설하기 누르면 끝이에요. 클릭 3번이면 끝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증권사를 처음 가입한다고 하면은 일반 종합위탁계좌랑 ISA 계좌랑 연금저축계좌랑 한꺼번에 개설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개설하셨을 거예요. ISA 계좌가 있으니까 중개형인지 확인해 보셔라. 그러면은 중개형에서 신탁형으로 어떻게 변경하냐, 이것도 증권사들이 지금 막 경쟁을 하고 있어서 메뉴를 또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그냥 다른 증권사로 예시를 들면은 삼성증권 모바일 앱 들어가서 메뉴 누르고 ISA 들어가면 신탁에서 중개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메뉴가 따로 나와 있죠. 이렇게 대부분 증권사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한 개 NH투자증권으로 하지 왜 갑자기 삼성증권 보여주냐. 제가 NH투자증권 광고한다고 누가 댓글 달아가지고 지금 다른 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NH랑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길 때예요. 은행이 신탁형이랑 1위명 가입할 수 있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아마 가입하셨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메뉴에서 ISA 계좌 들어간 다음에 타사 ISA 가져오기, 그래서 금융기관 선택, 뭐 내가 이제 뭐 기업이다 뭐 국민이다 하면 선택하면은 끝이에요. 대신에 원래 ISA 계좌에 들어있던 것들을 정리는 한번 하셔야 돼요. 세 번째, 클릭하는 것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안 하는 거는 진짜 핑계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개형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ISA 중개형이라는 이제 바구니를 하나 제대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바구니에 뭘 담을까 이거예요. 중개형으로 어쨌든 한다는 게 스스로 한다는 얘기고, 스스로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내가 혼자 하는 게 맞나, 재테크 잘 모르는데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사실 유튜브 영상을 몇 개만 보셨어도 뭐 넣어야겠다 대충 감은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 채권, 금, 그 다음에 이제 뭐 단기 채권 상품, 요 정도는 이제 섞어서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주식에 뭐 한 30%, 중장기 채권에 한 30%, 금 한 20%, 단기 채권, 현금성 자산인 한 20%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서 투자를 하면은 손실률이 줄어들고 수익률은 그렇게 나쁘게 되지 않아요. 좀 더 나는 리스크를 감당하겠다 하면 주식이랑 달러랑 섞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S&P 500 ETF를 그냥 그대로 투자를 하면은 S&P 500이랑 원달러 환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영향을 받아서 두 개에 투자하는 꼴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리츠 같은 상품들을 넣어볼 수도 있어요. 뭐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리츠나 이런 상품들은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이제 꺾여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리츠 같은 상품을 뭐 주식, 채권, 금, 뭐 리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섞어 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세 가지 얘기 드렸죠. ISA에게서 중개형으로 바꾸셔라. 왜 바꿔야 되는지 설명드렸어요. 전문가들 뭐 맡기는 거 수수료 든다, 수수료 차이 크다 얘기 드렸어요. 꼭 바꾸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화면도 보여드렸어요. 세 번째, 활용
활용하는 방법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가지고 ISA 계좌 넣어야 되는지는 카페에 또 설명 글들도 많으니까 그 글들 한번 쭉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는 뭐 IRP나 개인연금이나 이런 이 통장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이런 영상들로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